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사임당의 당당 한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이번에는 부수 한일, 뚫을곤, 점주, 삐친 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에 대해서 공부해요. 한일은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일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한일은 하나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아니면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일은 하나라는 뜻 말고도 어떤 것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한일을 그려볼게요. 한일보다 위에 어떤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한일에 어떤 게 올라가 있어서 윗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네요. 윗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일보다 아래 어떤 것을 두었어요. 그래서 아래하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가격이 인상되었어요 라고 할 때 쓰는 상이고요. 가격이 아래로 내려갔다고 할 때 가격이 인하되었어요 이러는데, 이럴 때 쓰는 하가 바로 아래하입니다. 다시 살펴보면요, 여기 한일이 하나라는 뜻으로 쓰였을까요? 네, 아니죠. 한일이 하나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면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되네요. 이 기준보다 위에 있어서 윗상이 되었어요. 아래하도 마찬가지로 한일을 살펴보면 하나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이 기준보다 아래 있다 라고 해서 아래하가 쓰였습니다. 여기 보면 윗상에서의 한일, 아래하에서의 한일은 붓으로 쓰였고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뚫을곤이라는 단어를 알아볼게요. 뚫을곤입니다. 뚫을곤은 우리 숫자 1과 똑같이 생겼죠. 숫자 1처럼 보이는데 1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름처럼 무언가를 뚫고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뚫는다 라고 해서 뚫을곤입니다. 제가 어떤 관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관역을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한자에서는 이런 동그라미는 네모로 표시하죠. 네모입니다. 자, 이 네모의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네요.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한자가 바로 가운데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뚫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모양이 좀 많이 봤던 것 같죠? 바로 떡꼬치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무언가를 꿰었다 라고 해서 꿰관이라는 한자로 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여기에서 보이는 뚫을곤, 여기에서 보이는 뚫을곤은 붓으로 쓰였고 무언가를 뚫고 지나간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할 게 아닌데 마음심이라는 부수가 있습니다. 마음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마음심이라는 부수자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마음심은 다른 부수 수업 시간에 또 하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심장에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떤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죠. 그래서 내 심장에 나의 마음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가운데 중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꿰일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이번에는요, 여기에 마음심을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중에 마음을 놓고 꿰일관에 마음을 놓아서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다. 자, 가운데 중 아래 마음심을 넣어서요, 충성충이라는 한자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왜 가운데 중에 마음심을 합했는데 충성충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계셨죠. 그 임금님을 향한 마음이 심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 가운데에 있어서 어디로도 흔들리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임금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충성이라는 한자로 표현했네요. 네, 꿰일관 아래 마음심을 넣어서 무슨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꿰일관 아래 마음심이 있네요. 일단 딱 보기에 좋은 느낌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느낌일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떡꼬치가 되어 있다. 내 마음이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걱정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있는 환자를 나타낼 때 쓰는 환자가 근심환입니다. 네, 뚫을 고운 붓을 알아보았고요. 지금은 점주라는 한자 부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주 예쁜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 왕점이 있네요. 네, 이 점 모양을 본따서 만든 한자가 바로 점주입니다. 근데 이 점 모양이요, 활활 불타오르는 불꽃 모양처럼 생겼다고도 해서 불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는 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불꽃 모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촛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촛대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네, 이 모양을 본따서 어떤 한자를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 보았던 한자죠. 바로 주인주라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왜 촛대에 있는 촛불 모양을 보고 주인주라는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옛날에는 불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불이 흔하지 않았고 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불을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삐침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삐침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귀엽죠? 한자가 삐쳤나 봐요. 그래서 삐침별입니다. 맞아요, 한자가 삐쳤어요. 한자 모양이 일자가 아니고 한자 모양이 옆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삐침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칼로 무언가를 싹둑 베어내는 모습과 닮았다고도 해서 칼로 잘라서 칼로 썰어서 덜어내다 라고 해서 덜어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삐침별은 덜어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맛있는 사과가 먹고 싶어서 한번 사과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과를 그렸습니다. 이 사과를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도록 할게요. 칼로 이렇게 쑥 잘랐더니 오른쪽 왼쪽 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가 바로 자글소예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이 사과를 칼로 한번 또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네요. 그랬더니 또 새로운 한자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적을소라고 합니다. 네, 작을소, 적을소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소아라고 하지요. 그리고 소심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소가 바로 작을소이고요. 적을소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한자어입니다. 작을소, 적을소도 구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